네, 녹화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갑자기 좀 오전에 점심까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오전에 수업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1시 반 정도 됐네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강의 자료 끝까지 이제 나머지 부분 다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크게 얘를 이제 벡터 버전으로 가자. 벡터와 행렬로 얘를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그 경우에 리스트 스퀘어나 아니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게 어떤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지 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얘기를 해봅시다. 벡터 버전이니까 그래도 입력이 몇 개는 좀 있어야겠죠. 2D 인풋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1D 출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측 모델은 이렇게 첫 번째 입력값 그리고 두 번째 입력값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적절히 그 파라미터 세타를 각각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뭐 5개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럼 x1, x2가 있을 거고, 그때 주어지는 정답 y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있다 쳐요. 그래서 뭐 요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현재 파라미터가 1이고 1이라면 우리의 y 햇도 구할 수 있죠. 우리의 y 햇은 요렇게 딱 구해지겠죠. 왜냐하면은 요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스칼라 버전이었고 요거를 똑같은데 벡터 버전으로 한번 써볼게요. 벡터 요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들 거고, 인풋도 이제 그냥 별개로 쓰는 게 아니라 벡터 하나로 합치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달라지겠죠. 요게 이제 그냥 이렇게 x로 쓸 거고, 이제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 세 번째 샘플, 네 번째 샘플, 다섯 번째 샘플이 될 거예요. 물론 예측 값에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예측 값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벡터로 쓰라고 하면은 파라미터가 1,1이라면은 역시 3, 5, 7, 8, 10으로 나올 텐데, 이제 요 각각의 입력들과 요 벡터와의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을 하면 되죠. 동일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스칼라 버전이나 요렇게 벡터 버전으로 쓰는 거나 동일합니다. 다만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조금 하고 끝냈죠. 이때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한 개의 샘플에 대해서죠. 하나의 샘플에 대한 식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나온 게 스칼라 하나로 떨어진다 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살짝 하고 끝냈는데, 이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별개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 합쳐서, 전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이제 n번째 샘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입력과 파라미터를 이너 프로덕트, 또 두 번째 예측에 대해서 두 번째 입력과 파라미터를 프로덕트,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식을 5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각각 1, 1을 넣고 여기에다가는 1, 2라는 인풋을 넣어서 여기에 3이 나왔다.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쓰고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 쓴 거잖아요. 이것마저도 다 하나로 합치자. 그리고 그 하나로 합친 거를 가지고 sum of squared error를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이름을 붙일게요.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라지 X로 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행에 학습 데이터에 입력을 쌓아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요 예제를 가지고 해볼까요? 요렇게 학습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 하면은 이때 디자인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입력 1, 2, 두 번째 입력 2, 3, 세 번째 3, 4, 4, 4, 5, 5 이렇게 5개의 입력을 로우 바이 로우로 쌓았어요. 각각의 입력은 2차원이에요. 2차원. 그러니까 여기 컬럼이 2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총 개수는 5개니까 얘는 5 by 2, 나중에는 n by d라고 쓸 겁니다. 샘플의 개수를 n개라고 할 거고 인풋의 디멘션을 d라고 할게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by 2로 딱 떨어져요. 이때 그 정답이 되는 것들도 5개를 다 모을 수가 있어요. 3, 6, 8, 9, 11 요렇게 정답도 요렇게 별개의 변수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정답이 아니구나. 요렇게 뭐 y1, y2, y3, y4, y5라고 5개의 스칼라를 가지고 표현을 할 바에는 그냥 모든 샘플에 대해서,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얘를 하나의 벡터로 뿅 다 쌓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y-햇도 다 쌓을 거예요. 이거는 3, 5, 7, 8, 10이었죠. 이렇게 사실 계산을 해놨죠. 계산해놨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지금은 여기에다 숫자를 대입을 해서 써놨지만, 일반적인 꼴로 쓰라고 하면은 이거죠. 여기 첫 번째 샘플의 입력이 로우로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샘플의 입력, 그리고 세 번째 샘플의 입력, 이것들이 차곡차곡 로우로 들어가서 이렇게 n번째 샘플의 입력까지 로우 벡터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n by d가 나올 거예요. 이때 y는 마찬가지로 y1, y2, y3부터 해서 y의 라지 n개 이렇게 담길 거고, 우리의 예측값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예측값, 얘는 첫 번째 예측, 두 번째 예측, 세 번째 예측부터 해서 총 n개의 예측값이 이렇게 담길 건데, 이거는 사실 풀어 쓰자면은 요 순서로 썼죠. 그때는 파라미터 세타에다가 첫 번째 입력을 내적하고, 파라미터에다가 두 번째 입력, 파라미터에다가 세 번째 입력, 이것들을 각각을 계산을 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요거 여기에서 나오니 3, 5, 7, 8, 10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가 1,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에다가 얘를 내적해서 이게 나올 거고, 요거에다가 얘를 또 내적해서 이게 나오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요렇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의 예측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간단히 어떻게도 표현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한 디자인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면은 그냥 요렇게 행렬과 여기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그냥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풀어 쓰자면은 어차피 디자인 매트릭스에 여기 x1이 로우 벡터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샘플도 로우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n번째 샘플까지 로우로 차곡차곡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컬럼 벡터가 하나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벡터와 행렬의 곱으로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자리 구하려면 얘랑 얘의 내적이죠. 두 번째 자리 얘랑 얘의 내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게 사실은 이 디자인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제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예측값은 전체 입력값에다가 파라미터 벡터를 하나 곱하면은 그냥 전체 예측이 다 구해진다 이거죠. 거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코스트를 하나 정의했어요. 이 코스트의 이름을 이제 좀 얘기합시다.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해요. 아, 왜 이렇게 못 쓰냐? 줄여서 SSE라고 많이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J로 쓸게요. J. 어떻게 했었냐면은 전체 샘플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샘플이었죠. 우리의 예측값이랑 우리의 참값을 뺀 다음에 그럼 요게 에러죠. 에러. 그 에러를 제곱을 하죠. 그리고 그거를 다 합치죠. 그래서 Sum of Squared Erro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이름이 Sum of Squared Error, 줄여서 SSE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뭐였죠? 그 뭐 1D에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예측과 실제 샘플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요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에러를 착착 구해가지고 그거를 다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 였어요. 요거를 스칼라 버전에서 풀어서 쓰자면은 요렇게 되죠. 여기 n을 빼먹었네. 요렇게 나오겠죠. 스칼라에 대해서 다 풀었으면은 n번째 샘플의 첫 번째 입력에다가 세타1 곱하고 n번째 입력에 그 두 번째 입력값 세타2 곱하고 요거 참값을 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요거죠. n번째 예측값 그거다 참값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면은 Sum of Squared Error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할 수 있어요. 스칼라 단계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스칼라 단계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이 코스트 함수를 세타1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세타2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를 세타1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세타2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면 돼요.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요거 전부 다 풀어서 쓰면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한번 세타1으로 미분을 해볼게요.
어차피 더하기는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여기 안에서 세타1으로 미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해보면은 2 곱하기 요거는 그대로 있죠. 그냥 노테이션이 복잡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에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미분을 한 거를 곱해야 되죠.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렇게 딱 곱해지겠네요. 아, 여기 더하기다. 요렇게 곱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세타2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전체에 대해서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딱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면은 각각의 그레디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실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좀 더 다르게 쓰자면은 요 부분을 그냥 요렇게 치환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결국 에러죠, 에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러고, 그러니까 에러에다가 요만큼을 곱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니까 결국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전부 다 풀어서 써보면은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겠다? 현재 파라미터에서 이렇게 쓰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세타1, 세타2라는 값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더할 건데, 뺄 건데, 어떻게 된다? 풀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돼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전체 샘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5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를 곱해서 다 더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거 곱한 거 다 더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거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지금 실제로 뭐냐면은 파라미터가 1,1이었잖아요 1,1이었는데 요거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저 표에서 한번 하고 와야겠다. 여기였잖아, 여기. 요거 좀 옮겨 놓을게요. 이거 복사 같은 게 되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복사하기. 되라, 제발 되라. 붙여넣기. 된다. 우리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이 되긴 됩니다. 여기 표를 좀 더 완성을 시켜 봅시다. 그럼 y 빼기 y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한번 다 써봅시다. 진짜 다 써볼게요. 1,1 여기 지금 1,1이죠 빼기 에타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2 곱하기 에러 곱하기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 2는 그냥 밖으로 뺄게요. 에러 곱하기 자기 자신, 에러 곱하기 자기 자신, 또 에러 곱하기 얘, 에러 곱하기 얘. 좀 땡길게요.
또 에러 곱하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계산을 해가지고 2를 곱해야 돼요. 이거 맞죠? 요거 보세요. 첫 번째 샘플에서 에러 그리고 그거 요거 또 두 번째 샘플에서 에러 또 자기 자신 에러 자기 자신 에러 자기 자신 에러 자기 자신 그거를 다 더해라. 그러니까 여기 다 더해놨죠. 이렇게 뿅뿅뿅뿅. 그 다음에 2만 한번 곱해 2 여기 곱하라고 했으니까 2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밑에 줄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아이고 4구나.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2를 딱 곱해라. 그럼 요거 다 계산해가지고 벡터 하나 만들어서 그 벡터 하나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게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죠. 요게 그레디언트 벡터가 돼서 이제 러닝 레이트 에타를 곱해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스칼라 버전입니다. 스칼라 버전. 네. 요렇게 되는데 어쩌다가 그레디언트 먼저 하고 있네요.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리스트 스퀘어는 잠깐 빠지고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부터 좀 가고 있어요. 이거를 벡터 버전으로도 한번 써볼게요. 벡터 버전. 그러면은 벡터 버전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다시 여기에요. 얘기를 쭉 해볼게요. sum of squared error 라는 게 요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뭐냐면은 요렇게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얘네를 다 서로 빼가지고 에러 벡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벡터의 디스턴스의 제곱을 하면은 사실 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요 n번째 샘플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하라고 했는데 요렇게 벡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얘의 제곱 점점점 얘의 제곱 다 더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아까 사용을 했던 벡터를 이용을 하자면은 y 벡터에서 y를 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는 디자인 매트릭스까지 이용을 하면은 요렇게 하는 거죠. 그쵸? 요렇게 됩니다. 요게 지금 n by d, 우리 같은 경우에는 5 by 2, 요게 2 by 1, 얘가 잠깐만요. 얘가 d by 1, 그러니까 2 by 1, 얘가 n by 1짜리죠. 5 by 1짜리죠. 요렇게 나오니까 요렇게 한 방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그리고 그래서 sum of squared error를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요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얘의 그레디언트는 사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엄청 깊게는 안 하겠지만 요렇게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칼라가 있어요. 스칼라. 요런 스칼라가 있어. 그럼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2세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벡터에 대한 함수가 있어. 얘는 요거야. 벡터의 디스턴스의 제곱이야. 또는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면 요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2세타가 나옵니다. 마치 요게 세타의 제곱이고 그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걔를 미분을 하면 그냥 다항식의 미분이 되듯이 요렇게, 물론 벡터에는 제곱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벡터에는 제곱이란 개념이 없지만 벡터를 가지고 마치 제곱을 하듯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얘가 약간 세타의 제곱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은 요렇게 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요렇게 쓰여지잖아요. 뭐 n으로 쓸까? d로 쓸까? 요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들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그레디언트 구하라고 하면은 세타 1에 대해서 요거 미분하고 또 마지막 D에 대해서까지 얘를 미분을 하라는 건데, 어차피 다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미분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타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요령을 사용을 하자면은 여기 있는 얘도 사실은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쭉 풀었으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고 그리고 요것도 전개하고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여긴 플러스다. 요렇게 쭉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를 파라미터 세타,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충 얘기를 할게요.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미분하면은 어떻게 쓸까? 그냥 x 트랜스포즈 y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도 x 트랜스포즈 y라고 나오고, 여기는 없고.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자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묶어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미분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미분이 돼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사실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뭐 x 세타 마이너스 y 요렇게 스칼라로 돼 있는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 x 세타 마이너스 y에다가 x 이렇게 곱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에는 벡터로 되어 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곱을 하잖아요. 요거를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 이거니까 일단 얘가 떨어지고 여기 안에 거를 세타로 한번 미분하니까 요게 나오는데, 사실 그 벡터랑 행렬 곱 사이에는 뭐 약간 그 뭐 순서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잘 하면은 요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는 여기서 떨어졌고 요거는 다항식의 미분이니까 그냥 남아있는데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한번 미분해서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이 sum of squared error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조금 더 간단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우리 지금 이그젬플에서 사용을 해보자면은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지금 디자인 매트릭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긴 상태예요. y 햇을 구하라고 하면은 3, 5, 7, 8, 10인데 얘는 사실 x랑 파라미터 세타 곱한 거잖아요. 그럼 자코비안이래. sum of squared error 구하라고 하면은 요거를 그냥 구하면 돼요. 요거 빼기 요거 한 다음에 그 벡터의 스퀘어드 썸을 구하면 돼요. 요렇게 구해지겠죠. 그레디언트 구해라. 얘 그레디언트 구해라.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요게 X 트랜스포즈고 요렇게 구하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지금 2x5고 5x1이니까 딱 곱하면은 2x1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레디언트 벡터, 그러면 파라미터 세타랑 같은 차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레디언트
스칼라 버전으로 구하면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요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쭉 풀어서 썼잖아요. 그쵸. 요거 다 구해놓고 하나하나 끼워 맞춘 다음에 다 더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행렬이랑 벡터를 이용을 하면은 간단한가 모르겠네. 요렇게 간단하게 딱 한 줄로 딱 표현이 가능하고, 디자인 매트릭스랑 요런 거 다 잘 만들어 놓으면은 요렇게 딱 계산이 떨어진다 입니다. 요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요거 했고 요거 했어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리스트 스퀘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였냐면은, 주어진 행렬 A랑 B가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역행렬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 저는 Y를 즐겼었죠. 역행렬이 가능하다면 그걸 만족하는 해는 요렇게 찾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디멘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X라는 입력을 A라는 행렬을 통해서 변환을 시킨 거를 Y랑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는 X를 우리가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런 거였어요. A라는 행렬에다가 X를 넣어서 AX를 할 건데, 얘를 최대한 Y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에 에러를 구해서 그거를 이제 스칼라로 만드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어떤 문제, 그거를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 선형대수 맨 마지막 시간에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구하면 된다, 요렇게 구하면 된다 라고 했었어요. 이거 뭐 요런 얘기 했죠. 그 A가 스팬하는 공간이 여기 있고 Y가 여기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에 대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은데, 쟤를 따라가고 싶은데,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측은 여기인데, 이게 뭐다? 수직으로 만날 때다. 이게 수직으로 만날 때다. 얘가 수직으로 만날 때여서 그 조건을 잘 활용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얘가 마치 실제 인버스는 아니지만 인버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수도 인버스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사실은 뭐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그 길이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사실 보세요. 뭐예요? 주어진 X 그리고 주어진 Y가 있어요. 요 n/d랑 n/1짜리 행렬 하나랑 벡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X라는 행렬을 통해서 파라미터 벡터를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Y랑 최대한 가깝게 만들고 싶어요. 요 디자인 매트릭스나 요 아웃풋 벡터는, 이거는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는 순간 바로 결정이 되는 애들이었어요. 학습 데이터의 인풋 아웃풋 페어가 쭉 준비가 되면은 요거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였잖아요. 아까 요거였잖아요. 요거였잖아. 요렇게 학습 데이터 주어지고 아웃풋 주어졌을 때 요렇게 행렬 하나 만들고 벡터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가 특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결국 얘를 찾는 건데 뭐다?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 이거 너무 쉽죠?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앞에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꼴이야. A랑 X, Y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됐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A, X, Y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는 X, 세타, Y라고 표현이 됐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요거 미니마이즈 하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요 행렬이랑 요 벡터가 가진 의미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이 될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를 점점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 벡터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어떤 대상 함수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점점 근사시켜 나가는 건데, 요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죠. 요거는 뭐냐면 그냥 한 번에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점진적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해라고 이미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네, 요렇게 전체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이제 한번 강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파이썬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어려운 얘기로 돼 있지만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디자인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라지 n개가 있고 각각의 인풋은 라지 d 차원일 때 그거를 가지고 행렬을 하나 만든다. 뭐다? 각각의 인풋들을 로우에다가 넣어라. 각각의 인풋을 로우에다가 넣고 마찬가지로 전체 출력은 하나의 벡터로 쌓아라. 그러면은 우리 모든 샘플을 매트릭스 한 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걔를 우리는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부를 거다. 그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전체 예측값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그 벡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여기 햇이 빠졌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왜다? 얘랑 얘의 이너 프로덕트가 이게 될 거고 요거랑 요거의 이너 프로덕트가 얘, 이렇게 차곡차곡 다 계산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뭐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점진적으로 계산해 나갈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방에 계산이 가능하다. 네, 그게 됩니다. 요 얘기는 우리 이미 했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xn, y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러 개의 점들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100개가 있다 쳐. 그러면은 그 100개의 샘플을 가지고 디자인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고 아웃풋 벡터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바로 구해요. 그렇게 얻어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 빨간 선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입니다. 여기 sum of squared error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파라미터 세타를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는 경우 그러면은 sum of squared error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의 그레디언트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지금 시점의 파라미터에서 거기서 구한 그레디언트를 요만큼 이제 뒤쪽 방향으로 가면은 새로운 파라미터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적절한 솔루션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가 요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요거였겠죠. 뭐 무슨 값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파라미터가 점점 이제 여기는 지금 여러분 인풋이랑 아웃풋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1D로 그려놨어요. 파이썬에서 2D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이터레이션이 거듭되면서 sum of squared error가 줄어나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자글자글하냐? 요러면 좀 낫나? 요러면 좀 낫네. 요거를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2차원 입력에서 1차원 출력으로 가는 걸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은 여기 좀만 더 확대하자. 이렇게 랜덤으로 샘플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유니폼 랜덤으로 뽑을 거예요. 뭐 예를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요렇게 뭐 5개를 랜덤으로 뽑아줘 라고 하면은 5x5인가? 5가 나오나? 요렇게 5개 값을 그냥 랜덤으로 뽑아줄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어떤 무작위의 실수를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5개만 뽑아줘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랜덤으로 샘플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1, 우리가 첫 번째 입력을 랜덤으로 100개 뽑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입력도 랜덤으로 100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참값을 마련을 할 겁니다. 참값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면은 5 곱하기 x1, 그러니까 세타1은 5죠. 그리고 세타2는 3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모델은 얘입니다. 5x1 더하기 3x2예요. 여기 뒤에 섞은 건 뭐냐면은 노이즈예요. 노이즈.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항상 딱 퍼펙트한 게 아니라 여기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노이즈를 살짝 섞어준 거예요. 노이즈를 살짝 섞어서 그거를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지금 여기 요 축이 x1축이고 요 축이 x2축, 요 세로축이 이제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평면이죠. 평면. 만약에 우리가 노이즈를 안 섞어요. 노이즈를 안 섞으면은 이거는 진짜 평면이야. 여기 평면이 보이죠? 근데 노이즈를 좀 크게 섞어 볼게요. 노이즈를 좀 크게 섞으면은 이거보다 더 커야 될 것 같다. 노이즈를 엄청 크게 해서 섞어 볼게요. 이렇게 돼요. 아까 보이던 그 평면이 잘 안 보이죠? 이제 그 어떤 데이터의 경향성보다 노이즈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노이즈를 좀 작게 넣으면은 이제 그 실제 평면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은 그런 데이터 샘플들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요렇게 데이터를 총 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100x2로 만듭니다. 100x2로 만들어요. 그럼 각각의 행에 그때 입력값들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실제로 프린트를 해볼게요. 우리의 디자인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는 어디부터냐? 여기 첫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샘플의 입력값. 그러니까 여기 검은색 한 점 어디 있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검은색 한 점에 그 x1, x2 좌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뭐 두 번째 샘플에 그 x1, x2 축으로의 좌표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거고 아웃풋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웃풋도 이렇게 100x1짜리 벡터로 쭉 모여 있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샘플의 아웃풋 값, 두 번째 샘플의 아웃풋, 세 번째 샘플의 아웃풋 이런 게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먼저 리스트 스퀘어부터 보여드릴게요. 리스트 스퀘어. 파라미터 세타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x 트랜스포즈 x 한 다음에 요거에다가 인버스를 취한 다음에 다시 x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y를 곱하는 그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x랑 y는 이미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x 트랜스포즈 x예요. x 트랜스포즈 x의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거기다 x를 곱해라. 그리고 그거에 인버스를 취해라.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x 트랜스포즈 곱하고 그 다음에 y를 곱해라 라고 해서 그걸 세타에다 넣어. 그럼 그게 이미 실행이 됐거든요. 세타가 이렇게 2x1으로 나옵니다. 2x1. 아까 우리 실제 파라미터가 뭐였냐면은 5랑 3이었어요. 5랑 3. 그거랑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예측도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X 전체 디자인 매트릭스에다가 파라미터 세터 곱하면 예측 구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sum of squared error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죠. sum of squared error가 0.87 나왔어요. 실제 파라미터는 요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그 평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평면을 하나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예측은 이겁니다. 주어진 x1, x2가 있을 때 y 값을 각각의 점들 이렇게 바둑판을 그려놓고 전체 위치에서 다 예측을 해보면은 요런 평면이 나와요. 요런 평면.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의 데이터의 분포랑 얼추 적합해져 있는 그런 평면을 하나 찾은 거죠. 우리가 리그레션을 통해서. 요렇게 리스트 스퀘어를 구할 수 있고,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볼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거는 세타의 초기 값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러닝 레이트는 에타를 줄 거고, 여기는 그냥 그림 그리는 부분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예측값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구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니구나.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레디언트? 이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거. 뭐였냐면은 2 곱하기 디자인 매트릭스 곱하기 뭐 x 세타 빼기 y 내지는 y 햇 빼기 y 였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됐었어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 x 트랜스포즈 y 햇 빼기 y 그거 다 곱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만들고,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에타만큼 곱해서 빼면 됩니다. 그럼 파라미터 세타가 점점 변해갑니다. 파라미터 세타가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파라미터 세타가 변해가잖아요. 그때그때 평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일단 sum of squared error, sum of squared error 맨 처음에 파라미터 세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때 에러가 엄청 커. 한 3000 정도 돼요. 이때예요 사실. 파라미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평면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예측값이 이거야. 그러니까 에러가 엄청 크죠. 요 평면과 이 검은색 점 사이에 세로 거리잖아요, 에러가. 그러니까 그거 다 더하면 3000 정도 나온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한번 구한 다음에 업데이트 시켰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sum of squared error가 요만큼으로 줄었어. 물론 지금도 아직 오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또 여기서 그레디언트 한번 더 구해서 업데이트를 또 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엔 sum of squared error가 요만큼이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미미하게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요 정도 왔어요. 원래 참인 파라미터가 5, 3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추 비슷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파이썬으로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도 조금 참고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